지금 그 제가 거북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이 전통 화약 무기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전통 화약 무기가 이제 거북선에 대대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서 큰 그 임진왜란 때 큰 성과를 올렸는데 지금 복원한 거라든지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 내용이 달라. 응? 그래서 이게 진짜 거북선은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게 이제 상당히 그 궁금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뭐 AI로 그 연구를 하면은 AI로 한번 그려봐라 하면은 이제 이런 스타일로 그린다.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전부 이제 이게 영어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북선에 대해서 영어로 논문 써서 이런 자료들이 입력되기 전에는 뭐 이제 전혀 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들어있는 무슨 뭐 외국 자료들만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이렇게 그려서 집어넣으면은 또 이제 비슷하게 그려주는데 뭐를 그려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직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북선 활용의 연구에는 뭐 AI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북선에 대한 연구를 제일 첫 번에 한 것이 1934년에 그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셨던 그 언더우드 교수가 첫 번에 연구했는데 그때 이제 그린 거북선 그린 그림이 지금 이런 형태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1974년 들어서서 이제 그 서울대 공대 그 교수로 계셨던 김재근 박사님이 이제 연구한 것이 이제 현대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자료입니다. 위에 그리고 76년에 이제 그 남천우 교수님이 연구한 것이 이제 그 아래 이 3층 형태로 이제 저렇게 해서 연구들을 했고 이 이후에도 이제 저도 오래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에다가 거북선 복원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때 그 해군사관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거북선에 실릴 함포를 좀 설계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설계해준 자료가 이제 그 위에 있는 이런 총통은 그때 이제 제가 설계를 해줬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이 거북선은 이제 1980년에 복원이 됐는데, 제가 고대했던 그 함포에 대한 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창고에다가 넣어두는 이런 수준이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거북선의 함포가 어떻게 장착이 됐는지 이런 연구가 이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 자료는 지금 전국에 복원되어 있는 거북선 모형입니다. 보시면은 뭐 다 이렇게 다른 형태로 어떻게 보면 표준 형태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제일 아래 그 왼쪽에 있는 건 아주 용맹스럽게 생겼죠. 저거는 북한에 있는 평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북경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전 세계에 우리 거북선이 많이 이렇게 그 모형으로라도 소개가 됐는데 전부 어떻든 형태가 통일이 아직 안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하려고 자료를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 자료 중에서는 1795년에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왕이 지시를 해서 이 책이 이제 이충무공 전서라는 책인데 여기에 이렇게
8페이지, 8쪽의 거북선, 그 당시 거북선에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거북선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연구를 해왔는데 똑같은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부 구조가 다르고 형태가 다른 형태로 이제 이렇게 연구가 돼서 하여튼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연구한 분야는 이제 이쪽에 있는 것처럼 그 신기전을 복원해서 제가 신기전도 이제 그 밑에 설계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고 이제 이 설계도 자료를 가지고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복원해서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이거 레이저 나오네? 나와요? 네. 네. 이 자료를 요 그림하고 자료 몇 페이지 더 되는데 이 자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복원을 한 거죠. 현대식으로 이제 복원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발사 실험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보니 이 연구를 한 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무기의 설계도입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도 뭐 거의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설계도에 가깝다. 근데 여기에 설계도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설계도에 가깝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자료가 설계도로 사용됐다는 근거를 좀 찾아보자 하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충무궁 전서의 귀선 도솔이라는 이 책을 만들 때 삼도 통제사를 했던 분이 이제 나중에 왕한테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리는데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전국에 있는 거북선이 전부 엉터리다. 그래서 이충무궁 전서에 있는 이 자료를 이용을 해서 거북선을 앞으로 만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왕한테 이렇게 그 상소를 올리고 왕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자료가 그 설계도로 그 사용이 됐다 하는 이런 그 근거를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도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이게 뭐 사람이 그린 거지만 아주 상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1809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이제 거북선을 전부 이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그 건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그 상소문입니다. 상소문. 그 왕한테 지금 전국에 있는 거북선이 전부 엉터리니까 앞으로는 이충무궁 전서에 나오는 이 자료대로 건조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렸던 상소문이고, 이제 제가 설계 자료를 이제 이용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1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요 앞부분에 대한 치수가 빠져 있어요, 사실은. 요 앞부분에. 그래서 이게 그 왕명으로 그 거북선 건조할 때 사용해라고 했던 자료인데 이런 중요한 자료가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빠진 게 아니고 없어도 되는 자료다. 없어도 제작하는데 관계가 없는 자료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앞부분이 이렇게 직선으로 되면 이 아랫부분에 대한 치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 치수랑 윗부분의 치수를 같이 쓰면 굳이 같이 중복해서 기록을 해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빠진 걸로 봤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앞부분을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었고, 기본 그동안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이제 전부 이렇게 보면은 뭐 자료 된 듯이 똑같지 않지만 뭐 거의 같은 형태대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옛날 전선도 보면은 그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의 길이가 거의 뭐 같은 형태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 같기 때문에 윗부분의 치수가 빠진 것으로 해서 이제 저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부분도 문제가 많아서 설계하는 분마다 이제 빠진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서 차이가 좀 있었고, 이제 여긴 2층 부분입니다. 2층 부분에 이제 그 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대포가 이제 앞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옆에도 이제 여러 가지 포들이 이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그림은 원래 없는 그림입니다. 없는 그림인데 어디에 있는 그림이냐 하면 이 그림을 제가 분해를 해서 2층 부분만 따낸 겁니다. 이런 거는 아마 제가 그 AI에다 시켜도 못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일반적인 AI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이 창의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없는 것도 이런 형태대로 이제 이렇게 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빠진 부분이 이 3층 부분의 가판의 크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그 거북선이기 때문에 다른 거북선에서 이제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보충을 했는데 그 동안에 이제 연구했던 분들은 일본까지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 사신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그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신선은 여객선이고 이 거북선은 전투함이기 때문에 이 같이 사용하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는 찾아가지고 그 크기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신선으로 설계를 했을 경우에 이 빨간 선처럼 됩니다. 빨간 선처럼. 그래서 이제 좀 더 폭이 좁고 길게 유선형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제 거북선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북선은 이 폭이 원래보다는 좀 좁은 형태대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찾아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여러 가지 배를 만들 때 어떤 형태의 이런 그 참고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을까 해서 이제 그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이런 자료를 이용을 해서 옛날에는 이제 배의 크기를 파로 했는데 이제 9파, 10파, 11파, 12, 13, 13.5, 14, 15 이렇게 했을 때 각 이제 그 가판의 길이와 폭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배를 만들 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표준 자료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동안에는 이 표준 자료가 뭔지 이제 없어져 가지고 없어졌던 그 표준 자료를 이제 제가 이번에 다시 찾아내서 이제 이런 형태대로 이용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밑판의 크기를 11파로 만들었을 경우에 가판의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 크기가 다 이제 이 도표의 표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제 생각에 AI한테 시키면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보면 한 반년 만에 거북선을 만듭니다. 반년 동안. 반년 동안에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쟁에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반년 만에 만들었다는 거는 새롭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반년 만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배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배를 쉽게 개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뭘 개량했냐면 같은 크기의 이 판옥선을 이렇게 개량한 거죠. 바꾼 거죠. 바꾸면 이제 이 위에 3층 가판 위에 있는 이런 장치, 이런 시설의 무게에 해당하는 것만큼 거북선도 그 개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판 위의 무게가 같을 경우에는 뭐 전혀 변형을 해도 크게 뭐 이 안정성 같은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제 개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북선이나 그 당시 전선, 옛날에 배 만들 때는 전부 제일 아래 밑바닥의 길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길이가 같은 배일 경우에는 나머지 모든 자료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몸통의 크기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거북선이나 판옥선이나 같은 급에서는 같은 크기였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윗부분만 간단하게 이제 개량을 개선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같은 크기라는 자료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그림을 분해를 하면 이제 여기가 1층,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2층, 그다음에 이제 이 위에가 3층이 되고 이제 여기에 이제 포를 설치한 형태가 됐는데 그동안의 거북선은 어떤 형태냐면 이 3층 가판 전체를 둥그렇게 거북이처럼 씌웠다 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설이었었고 현재 만들어 놓은 것도 다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 거북선 등어리가 다 이제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거북이처럼 씌워져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설계도로 사용된 이 그림을 보면 여기서부터 요 5쪽은 평판으로 깔은 겁니다. 5쪽은 평판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 6번째 송판부터는 벽으로 세웠고 그리고 이 위에 8, 9, 11번 그러니까 요 위에 습장은 지붕으로 깔은 이런 형태인데 그동안에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깔은 걸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다 깔게 되면 지붕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지붕의 무게가 무거워져 가지고 사실은 이제 바로 옆으로 침몰하는 그런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사실은 이제 만들 수가 전체를 다 씌우는 형태로는 빨리 만들 수가 없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설계를 해보면 쉬운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포를 좌우로 설치를 하고 이제 앞부분에는 이 거북선의 이제 그 머리를 설치한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평판으로 됐다가 이제 벽이 있고 지붕을 깔은 이런 형태로 만드는 원래 그린 건데 이거를 이제 이 그림을 그동안에 이제 전부 이렇게 전체를 둥그스름하게 씌운 걸로 이제 다 잘못 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거북선의 표준형은 등어리가 전부 이제 이렇게 둥근 형태로 된 걸로 이제 이렇게 변해버리게 된 겁니다. 만약에 둥근 형태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 위에다가 포를 설치를 하는데 포를 설치한 구멍 앞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앞부분을 이렇게 까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제 여기서 포를 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게 불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둥그렇게 다 씌울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안전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는 3층에는 대포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3층에 대포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층에 대포를 설치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당신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걸로 해서 뭐 증명을 해보자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1894년에 만든 이 해유 문서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거의 삼도 통제사가 사실은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후임 통제사한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총이라든지 대포가 이제 이런 상태다 해서 이 자료는 아주 특별한 자료입니다. 그 동안에는 거북선 몇 척, 인수문서에 그렇게만 했는데 이 사람은 거북선의 어떤 위치에 대포를 어떻게 설치했다 하는 것까지 다 이거 기록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층에도 이렇게 앞부분하고 옆부분에 이제 이렇게 대포를 설치했고 이제 이게 그림입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설치했고 옆에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다는 이런
근거가 그대로 이제 나왔고 그리고 3층에도 이 앞부분하고 이제 좌우에 이제 이렇게 포를 설치를 한 이런 상황이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이렇게 빠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몇 개는. 왜 그러냐면 이 조선 수군이 언제 해체가 됐냐면 1895년에 해체가 됩니다. 1895년에. 그러니까 해체되기 바로 전해요. 그러니까 뭐 그 소문은 다 돌지 않았겠어요? 뭐 내년에는 수군 없어진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대포 같은 거 분실되고 그런 것도 다 보충하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빠진 게 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빠진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어떻든 3층에도 확실히 포를 설치했다 하는 이런 근거는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이 거북선이 아니고 일반 그 배는 어떻게 함포를 설치했느냐 하는 자료도 찾아보니까 거의 이제 큰 비슷한 크기인데 이렇게 그 가판 좌우에 이 가판의 방패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어요. 몇 대를 설치를 했냐면 파포 30대를 현재 30대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거북선에서는 이제 이걸 줄여가지고 거의 한 20여 대를 이제 이렇게 설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설치됐던 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이것을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그려보면 거북선의 이제 앞에서 본 모습이 이런 형태 이제 비슷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판이 이제 이런 형태로 돼서 이런 형태로 된 것이 이제 원래 그 거북선 형태가 아니냐. 이제 위에서 보면은 3층은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고, 그리고 3차원으로 이제 설계를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위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그다음에 정면에서 본 거. 이 위에서 본 거나 옆에서 본 거 가지고는 사실 이게 전체를 다 씌웠는지 안 씌웠는지 잘 구별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전체를 다 씌운 게 아니고 요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이제 씌운 형태다 하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된 것이 이 거북선의 그 진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었으면 이거는 반년 만에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년 만에. 제가 그 올 봄에 기자회견 했을 때 소리가 보고는 잘했다고 그렇겠죠? 아주 잘하셨다고. 뭐 잘했다는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10달 만에 50만 조회가. 관심 많죠. 50만 되면 많이 얼마나? 근데 이제 저는 KBS 뉴스로 나갔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 참 아깝네요. 최종 결과치가 네 이거 뭐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등장하는 이 거북선 실제 모습을 정확히 고증하기 어려워서 논란도 적지 않은데요. 한 원로 과학자가 임진왜란 200년 뒤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고 이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했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박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거북선. 하지만 유물은커녕 설계도도 찾지 못해 복원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로켓 신기전과 거북선 화포를 연구해온 최연석 전 항공우주연구원장이 흥미로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를 지낸 신대현이
1809년 순주 임금께 올린 상소에서 1795년 편찬된 이충무공 전서의 귀선 도설이 거북선 설계 자료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북선의 도식이 충무 전서에 상세히 실려 있어서 한번 보면 알 수 있다며 전서의 도식대로 건조해야 한다는 문구입니다. 왕한테 상소를 해서 설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한 것을 이제 찾아내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전라 좌수형 거북선과 쌍벽을 이루는 통제형 거북선이 228년 만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됐습니다. 지붕 전체를 철판으로 덮지는 않았고 3층 갑판 중앙만 판자를 이용해 반원통 형태로 올렸습니다. 갑판 길이는 26.6m, 폭은 10m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폭이 넓습니다. 3층에서도 함포를 사용한 근거로 볼 수 있는 통제형 해유 문서도 공개됐습니다. 임진왜란 때 사용됐던 거북선의 어떤 진짜 모습을 찾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거북선 모습을 찾기 위한 심층 연구와 역사적 보증이 이제부터라도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자원입니다. 예, 50만 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동안에 이제 그 논란이 많았던 거북선에 대한 설계도를 이제 찾아서 설계도대로 어떤 표준 형태의 구조를 찾았다는 게 이제 큰 그 의미가 있고요. 참 그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거북선은 세계적인 국방과학기술 문화재인데 아직 그 제대로 된 원형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이게 참 후손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거북선의 그 원형 찾기 운동을 좀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AI 현재까지는 뭐 그 거북선에 관련된 자료가 DB가 많이 그 확보가 안 돼서 그런지 하여튼 AI를 이용해도 크게 효과가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